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힘을 줍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총정리 제2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거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소련 시절에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 구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해체가 됐죠. 그 이후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러시아에 있어서는요,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해야만 흑해, 얼지 않는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 즉 서유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러시아의 진출을 막으려면 우크라이나를 지켜야만 하는 이런, 그래서 이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아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버렸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신세가 돼버렸는데요. 자, 좀 더 보면 구소련이 그 해체되고 나서요. 우크라이나는 또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열에 휩싸이게 되는데, 즉 동과 서로 갈라져 갔고요. 대립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다. 자, 즉 동쪽은요, 오른쪽은 러시아하고 친합니다. 예, 특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죠. 돈바스. 예, 저는 처음에 돈가스라는 줄 알고 잘못 들었더라고요. 특히 돈바스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친러 지역이고요. 반면에 서쪽은 서방 세계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도 그동안의 우크라이나에 들어섰던 정권도 보면은요. 친러시아 정권하고 친서방 정권이 서로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해먹었다. 과거 이 오렌지 혁명이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으로 이 러시아가 밀고 있는 친러시아 정권이 있었는데 요 친러시아 정권이 무너졌어요. 오렌지 혁명 때문에. 그래서 요게 무너지고 나니까 2014년도에 일어났죠. 이거 크림반도 이거를 러시아 푸틴이 강제로 병합을 시켜갖고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어서도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그리고 양쪽 틈바구니에 끼어서 단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동과 서로 갈려서 대립을 하고 있다.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짧게 일단 핵심 위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제3자 제3국인 대한민국 뭐 기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입장에서는 지금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결국에는 미국, 유럽, 러시아가 제대로 한판 붙어버리면 즉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겠죠. 전면전 일어났다. 승자가 없죠. 모두가 다 패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핵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공멸하는 거죠. 예, 승전국도 패전국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패전국이 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부분을 더 좀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경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가 경제가 아마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무슨 얘기냐? 이미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지금. 이미.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미국의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맥을 못 추고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요, 세계 3대 곡창지대이자 세계 4대 곡물 수출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리, 옥수수는요, 세계에서 생산량이 4위고요. 밀, 이것도 세계에서 생산량이 6위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급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에너지도 문제가 있죠. 에너지. 그래서 이 유럽의 주 에너지원은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근데 이 유럽 전체 수요 중에서 약 38%를 어디가 공급하고 있어요? 러시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로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가스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가스관이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스관이. 그죠? 이게 핵심이다. 그럼 이게 왜요? 만약에 전쟁이 진짜 제대로 한판 붙었어. 그래갖고 그럼 뚜껑이 확 열린 열받은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가버려. 뭐야? 가스 공급을 즉 끊어버려. 뭐 그럴 일은 그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무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전쟁통에 아까 가스관이 우크라이나에 통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스관이 파손이 됐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제대로 유럽에 보낼 수가 없네 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에너지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할까요? 급락할까요? 당연히 급등을 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곡물하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곡물, 에너지 가격 이런 게 이제 폭등, 급등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야? 결국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증시들도 그렇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좀 이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은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터졌네. 전쟁이 발발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발 원자재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그 러시아가 또 원유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에너지. 근데 이 원유 공급마저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원유 가격, 유가도 폭등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원자재잖아요. 다. 이래서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가 상승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럼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연준에서 긴축한다고 거의 뭐 전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긴축을 더 강화해야겠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미연준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대폭락이 올 것이고, 그리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다. 경기 침체하는 와중에 물가만 이빠이 됐으네 상승하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 2편 요 정도로 마치고요.